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첫날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설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나흘간의 연휴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도 수많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역 입구에 설치된 천막에서 흰색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명절 연휴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용하는 방식은 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면 바로 임시 선별진료소나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주말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여수 지역의 예상 방문객은 모두 12만 명. 숙박업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체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호텔과 펜션은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1일과 12일은 거의 지금 예약에 차 있는 상황이고 토요일, 일요일 연휴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 초반대 그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일 예약으로도 한 10% 이상. 전남 동부 지역은 일주일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춤했던 전국의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자체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주요 관광지는 물론 다리로 연결된 화양고운관,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지도 이렇게 조금 더 이번엔 더 특히 많이 올 것 같아서. 이번 연휴 기간 추모공원이나 봉안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어 성묘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 의료기관에서 면회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들의 면회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 215곳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연휴가 끝난 뒤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선별진료소가 정상 운영됩니다. 보건당국은 전남 동북권에서도 보건소를 포함해 선별진료소 10여 곳이 운영되며 응급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주요 거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센터 120번과 스마트폰 응급의료 어플을 통해 각종 의료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설 장비 분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실태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대기업이나 관급공사 현장에서마저 임금을 떼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조차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이나 점검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크레인 운전 경력 6년 차인 최호건 씨. 비교적 짧은 경력인데도 벌써 10번이나 장비 대금 체불을 겪었습니다. 부친도 크레인 운전기사였던 최 씨는 체불이 워낙 만연하다 보니 비공식 블랙리스트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이 업체는 저희도 밴드 같은 데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 업체는 좀 악덕 좀 이런 업체다. 차 붙여주지 마라.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반복되는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운전기사들이 장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건설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 원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정작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탓입니다. 이거를 업체를 행정처분 내려줘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내달라.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주무관은 자기가 책임진다.
대금 언제까지 나올 거다. 실제로 116건의 장비 대금 체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보증보험 미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에 소극적인 걸까? 취재해보니 모든 공사 현장이 대상인데도 업무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민간 업체에서 하는 그 민간인들끼리 계약하는 거에 대한 보증보험을 저희가 여기 시에서 모든 민간 시설을 저희가 그걸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에서 장비 대금 체불이 발생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비 운영하면서 도중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기준을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건설계 협회에서 단합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여기 그 계약서를 안 쓰면 일 안 하겠다. 반대편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정착이 될 수가 있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나몰라 하는 상황들이 너무 이게 심각하고 이런 행정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시에다가 이 관리 감독의 구제를 촉구하는 거죠. 이처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탓에 건설 장비 운전기사들의 고통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는 권분가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장천동에 권분가게를 열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회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은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과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와 사업화 등을 위해 특별 감항 증명, 비행 허가와 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국토부의 사전 규제 완화 제도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